네, 권영 배우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최민호 배우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민호 배우님도 학교 한 번만. 네, 더 하시다가 김아리 배우님. 경기 들어주신 것 같아요. 손 한 번 들어주세요. 손. 하트 한 번만 해주세요. 하트 한 번. 네, 최민호 배우님. 네, 전 출연진 그리고 연출님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손을 이렇게 한번 하셔보는 건 어떨까요? 뭘 이렇게 하든 저희 춤출 때 아니면 태양기 시작할까? 파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파이팅 한 번만. 저희 파이팅 한번 랑데부로 한번 할까요, 선배님? 하나, 둘, 셋, 랑데부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다들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초연 올리고 나서 좀 다양한 연령대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예술의 전당과 공동제작을 진행하게 되면서 좀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색깔의 배우분들을 캐스팅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제 랑데부에 대해서 저희 연출기자, 이 작품의 작가이신 요세프 K 김정한 연출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정환입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연극 만드는데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LG아트 센터에서 작년에 공연을 성황리에 올리고 그리고 또 이제 예술전당 기획 공연으로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좋습니다. 저희 랑데부는요.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거를 뚜렷하게 사랑은 이것이야, 이렇게 해야지 행복한 것이야 라기보다는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는 과정 속의 인물을 담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에 관해서는 보통 제가 극작할 때 로맨틱 코미디에서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 이제 어떻게 명확하게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좋아해서 또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든지 어떻게 헤어진다든지 어디서부터 사랑이 시작된다든지에 대한 지점들이 굉장히 뚜렷하지 않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면서도 멀어지고 헤어지고 되지 않는 과정에서도 서로 다가가려고 하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정의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런 정의내리려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모순들과 그리고 다 정의내려지지 않더라도 다 정리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 것들을 담으려고 했던 작품입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 배우분들의 일단 말씀을 다 한 번씩 들어보고 그 다음에 기자분들의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현에 이어서 이제 재연에 임하시는 저희 박성웅 배우님 먼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성웅입니다. 네. 작년에 초연에서 받았던 감독이 너무 커서 재연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이수경 배우님이 이제 새로 합류를 해서 또 전혀 다른 작품이 됐거든요. 네. 잘 봐주시고 좋은 기사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하시는 이수경 배우님도 이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경입니다. 일단 제가 연극이라는 무대를 데뷔하고 나서 처음 도전하는 건데 랑데부로 도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여곡절이 정말 많은데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작품이니까 기사 많이 써주시고 좋은 글 많이 올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건영 배우님, 네, 이번에 참여하게 된 소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건영입니다. 즐겁습니다. 이 연극은 무대 작업은 언제나 즐겁고 뮤지컬을 계속 하다가 연극을 또 오랜만에 하게 되니까 음악이 빠져있는 또 언어로만 승부해야 되는 그 시간이 약간은 낯설기도 하지만 어쨌든 새로 만나는 이 팀들과 새로운 작품을 한다는 건 늘 아주 행복한 일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지금 박건영 배우님이랑 같이 연극 데뷔를 앞둔 동도아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김도아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런 좋은 대본에 또 엄청 대단하신 선배님들과 함께하는 게 지금도 사실 잘 믿기지가 않고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대학생인데 아직 졸업반인데 그래도 배웠던 것들이 많으니까 좀 여기서 그래도 가진 능력치를 다 써야지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다시 걸음마부터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영 선배님이랑 연출님께서 온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다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어서 열심히 배워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대본은 정말 좋은 대본이고 건영 선배님 연기 정말 너무 잘하시고 노래 좋고 이제 저만 잘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긴장하고 있는 최민호 배우님. 노래를 안 부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랑데부에서 태삼 역을 맡은 최민호입니다. 저는 이번 연극이 두 번째 때 랑데부라는 작품을 읽자마자 정말 마법에 홀리듯이 너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김정환 연출님과 많은 스태프분들 그리고 선배님들과 동료 배우분들과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늘 좋은 기사,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김아리 배우님.
네, 제2 역을 맡은 김아리입니다. 초연을 봤었는데요. 너무 재밌고 즐겁게 봤었어서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지금도 행복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배우분들에게 이제 질의응답 한번 받아볼 건데요. 질의응답 질문하실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저도 프로듀서로서 이제 옆에 같이 있다 보니 저만 할 수 있는 질문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최민호 배우님 이제 대본 처음 받았을 때 좀 저희한테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 한번 들려주셨었어요. 배달 음식 하기 전에 대본을 못 놓았다 등 이렇게 그런 것들 에피소드 이제 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는지 좀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처음 대본을 읽는데 이제 그때가 딱 밥 먹는 시간이어서 집에서 대본을 읽다가 음식을 시키고 이 대본에 빠져서 음식이 도착했는데도 대본을 계속 읽었고 배는 너무 고파서 일단 밥은 먹어야겠는데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바로 대본을 다시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대본을 딱 읽었을 때 정말 마법처럼 저한테 다가온 느낌 들었고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느낌일까? 그래서 상상이 좀 펼쳐지면서 무대도 좀 머릿속에 그려지고 너무 행복했던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꼭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크게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대본 받으시고 이제 참여하시는데 다 좀 조금씩 특이한 에피소드들이 있으시긴 하세요. 그래서 질문하실 때 그런 것 좀 다 들려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 들어주시면 네. 네, 안녕하세요. 환경다방 김소영 기자입니다. 먼저 연출님께는 이게 지난해에는 중년의 커플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캐스팅 라인업을 보면은 되게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좀 더 어려지고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을 예정인지 말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 변화를 체감하고 계신 박성훈 배우님께서도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민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두 번째 연극 같은데 이전의 작품도 되게 실험적이었지만 이번은 굉장한 실험극이어가지고 또 많은 도전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노력을 했고 어떤 모습들을 관객들이 봤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부터죠?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한 대본을 가지고서 어떤 배우가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장면과 그 말들은 다른 의미를 담게 되죠. 저희 대본은 사실 그 말은 그 말 자체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어떤 마음과 어떤 것을 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 가족에 대한 아픔을 가진 두 남녀가 서로 만나서 이어지는 해프닝들에 대한 연속성을 가진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 아래에 갑자기 어른이 되진 않잖아요. 10대도 20대도 30대도 40대도 50대도 그 나의 가족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작품은 어떤 나이대에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서사라기보다는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랑에 대한, 가족에 대한 그런 찾아감, 다가감, 갈구함, 그리고 여러 가지의 결핍과 여러 가지를 서로를 채워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이 각자 나이대에서 뚜렷하게 도드라지는 성향들도 있고 특징들도 있고요. 각자의 연령대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나이대에 맞춰서 이 나이대만 해석할 수 있는 배역이 아니라 그 마음은 20대건 30대건 40대건 관통할 수 있는 그 모티베이션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다양한 연령대를 섭외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한 관객 여러분 또한
여러 가지의 버전을 보시면서 이게 한 가지의 대본이 다른 여러 명의 아티스트를 통해서 어떻게 해석되고 그리고 어떻게 경험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배님. 네. 평균 연령대를 높이는 배우 박성훈입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초연을 했고요. 올해 재연에도 이제 저만 합류하게 됐는데 이 지금 초연하는 친구들이 되게 부러워요. 왜냐하면 저도 작년에 그 첫사랑에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 나머지 5 배우들이 이제 그거를 느낄 차례인데 저는 그 행복감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또 희한한 게 민우가 하는 거를 이제 런스로 하는 거를 봤는데 다른 작품이에요 저랑 완전히 그래서 그런 느낌들도 되게 좋고 권영이도 또 박건영 배우도 또 달라요 상당히 그래서 그런 차이점으로 이렇게 페어별로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수경 배우를 처음 하는데 느낌이 완전히 다르니까 또 다른 지희한테 이제 사랑에 빠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재연이지만 초연처럼 초연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재밌게 봐주시고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예. 네, 같은 작품이 여러 페어에 따라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게 연극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팀노. 네. 사실 제가 제일 어린 태섭인데 정말 각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매력이 정말 태섭마다 있는 것 같아서 또 저는 또 저만의 태섭의 느낌을 내야겠다라는 것에 많이 포커스를 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연극이 그런 면이 오히려 저에게 더 큰 매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직 첫 공을 올리지 않아서 좀 긴장되고 두려움이 당연히 있지만 빨리 많은 분들에게 저희 랑데부를 보여드리고 어떤 평을 받을지 너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 열심히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의 멋진 도전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네, 에이스 강인모입니다. 김정한 연출에게 우선 질문 하나 드리고 그다음 박근영 박성훈 배우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음 방백이라는 글자를 봤을 때 뒷페이지를 보질 않고 방백을 셰익스피어만큼 해낼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셰익스피어를 전공을 하셨더만요 보니까. 그렇다면 유수프라는 이름을 굳이 본인 이름을 그렇게 쓸 때는 국적이 어디예요? 긴 이야기가 있지만요. 네, 다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길지만 저는 한 15살 이때부터 미국에서 자랐어요. 자라다가 한국에서 생활한 거 반, 미국에서 생활한 거 절반이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활동을 할 때에 그때는 정한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정한킴이라고 이제 어떤 프로듀서가 저를 고용을 했을 때에는 관객들과 프로듀서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또 리빙 시어터 출신이다 보니까 이 친구와 연출하면 무언가 다를 것이야 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그런 것에 부응하기 위해 또는 더 자유롭고 싶어서 더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김정한이라고 하는 다른 연출 선배님께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실험극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 호불호가 많이 갈리게 되고 그리고 선배님 이름에 또 피해를 끼칠까봐 그럼 어떻게 하지? 라고 하다가 새로운 이름을 지었어요. 세상에서 활동할 때 국적이라는 이름 때문에 어떠한 다른 나의 작품에 대한 또 다른 편견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연출가로죠. SDC에 가입이 될 때 그때 요셉 K 정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들으면 이제 외국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데, 근데 저는 조금 더 제 이름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자유롭게 작품을 만들고 싶어서 그런 방향성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중동 사람인 줄 알았어요. 유수프라는 이름을 썼는데 방백의 기법을 셰익스피어와는 다르게 김정한만의 그 방백 기법을 만들기 위해서 중역이라는 단어를 쓰셨던데 방백하고 중역하고 상당히 어울리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좁은 자유소극장에서 무대 세트를 어떻게 연출을 해서 중역이라든지 방백이 관객에게 전달되게 하려고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독백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관객 여러분들은. 근데 저는 이제 작품을 쓰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이 순간에 어디를 조명할까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누구와 막 싸우고 있다가 한순간 이 친구의 마음속으로 우리가 장면을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이 장면마다 과감하게 그냥 어떠한 설명 없이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훅 하고 장면이 전환돼서 들어가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포물선으로 되어져야 되는 작품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통상적인 로맨틱 코미디에서 하지 않는 여러 가지들을 많이 사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순간에 이 사람 속의 마음속으로 들어갔을 때 마음속은 그러면 어떻게 생겼어? 라고 하는 게 이제 무대 디자인이나 미장센일 것 같잖아요. 태섭의 마음속은 태섭은 정리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갇혀있고, 그래서 어떠한 태섭이 혼자서 독백에 들어갈 때는 하나의 네모를 걷습니다. 네모를 걷고요. 어느 순간 그 네모칸 안에 지희가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또는 각자가 서로 방백을 할 때 각자의 이야기를 스스로 할 때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텍스트와 다르게 서로를 향해서 걸어오는 장면도 있고요. 걸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트레드밀로 인해서 거리가 좁혀지지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마음이 향하는 디렉션을 표현했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래서 태섭의 마음은 지희를 향하고 있고요. 지혜의 마음은 태섭을 향하고 있는데 서로 왜 그런지를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아, 왜 그렇지? 오늘 어떡하지? 나도 모르게 전화를 걸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그저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방향성을 이제 무대에 구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셰익스피어랑 비교하기에는 제가 한참 부족해서 감히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박근영 배우에게 질문 드리는 것은 샤우팅에 아주 능한 뮤지컬의 대스타가 저 좁디 좁은 자유소극장에서 방백을 하고 밀고 당기기를 한다라는 것 연습하면서 그 뭐라 그럴까요? 외도라고 할까요? 연극을 외도를 하게 된 배경이 과연 인맥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는 연극에 대한 새로운 열정 때문인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오늘 랑데부 기자 간담회가 있다. 많은 기자분들이 오셨다. 긴장이 된다. 어려운 질문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형식으로 저희 작품이 좀 이어지고요. 그리고 자유소극장은 절대 작은 극장이 아닙니다. 저희가 제가 이 작품을 또 궁금해했던 이유이기도 한데 자유소극장을 일반적 그 프로시미움 무대로 쓰는 게 아니라 가로로 쓰기 때문에 사실상의 동선은 대극장 수준입니다. 네, 17m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극장을 대극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뮤지컬을 좀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이 무대 작업을 좋아하고요. 연극은 특히 더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로만 승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감정의 고조가 돼서 노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들려줄 수 있는 건 저와 상대 배우의 목소리, 그 둘의 대화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뮤지컬에서 보여드릴 수 없었던 그런 섬세함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성웅 배우는 그 페어가 지금 이렇게 되는 생일 페어인데, 사실상 저희가 공연들을 봤을 때는 한 남자 배우에게 3명의 여성 배우들이 다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형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마 연습의 관계 때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페어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그것이 맞는 건지,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뒤쪽에 사진도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래서 LG 아트센터 U+에서 했을 때와 자유소극장에서 했을 때의 그 박성웅 배우는 우리가 영화 같은 데에서 보면 약간의 코믹함 같은 것들이 본인이 원치 않아도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연기 속에서. 혹시 이 작품에서는 너무 진지함 때문에 박성웅 배우가 고민한 것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초연을 안 보셨군요. 네, 진지하지 않습니다. 진지하지 않고, 모르겠어요. 초연할 때 이제 최원영 배우랑 대화를 했는데 그것도 다른 작품이었어요. 저는 이제 같이 봤었을 때는 원영이는 진짜 과학자, 정말 끝까지 꼰대 과학자. 저는 컨셉을 약간 소년미 같은 걸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순수함,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올해 페어는 저는 이수경 배우랑만 하고, 여기는 이제 젊은 커플이니까 이제 아까 뒤에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이가 안 맞아요. 나이가 안 맞고, 건영 페어는 좀 늦게 해서 저희랑 같이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거의 아침에 나와서 밤 10시까지 연습하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두 사람이 맞춰야 되고, 또 이수경 배우는 이제 제가 추천을 해서 이런 행복감을, 전작을 같이 했으니까 이런 행복감을, 그리고 또 초연 때도 2번이나 공연을 보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행복감을 한번 느껴라 했는데, 고맙게도 정말 20년 전의 연기 경력 중에 처음 연극 무대를 하는데 그게 100분짜리 2인극이어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오빠 와서 연습하자 하면 쫓아가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연습이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이제 상대방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수경 배우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상당히 그런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그러고 있어서, 저는 또 말씀하셨듯이 심각한 거는 잘 없고요. 그리고 영화 같은 데서 의도치 않게 코미디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다 의도한 겁니다. 제가 웃기려고 한 거고. 그래서 지금도 저기 민호랑 하리 페어한테 이제 저 나이 때도 통할까 해가지고 계속 아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이제 처음에는 싫어했는데 이제는 호응을 많이 해주고 있어서 역시 끈기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행복한 분위기에서 이제 연습을 하고 있고, 건영
배우가 저번 주에 첫 런스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이 오프여가지고 그날 회식을 했는데 권영이가 되게 놀라더라고. 20몇 년을 무대에 서면서 이렇게 화목한 그 팀들을 처음 봤다고. 첫 런스를 했는데 무슨 회식을 시켜주고 축하한다고 단가방에 다 올리고 첫 런스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물론 작년도 그랬기 때문에 올해도 저는 이제 아빠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랑데부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잘 재밌게 잘 봐주시고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예. 많이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여자 배우분들한테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먼저 봄도화 배우님, 네, 프로필 보면은 아시겠지만 학교를 굉장히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러면 네, 서울예대도 나오셨고 중앙대 유능영화과 나왔고 한국영화학교도 나오시고 웬만한 배우분들 한 군데 나오는 곳을 모두 거쳐가셨는데요. 네, 많은 선후배분들도 계실 것 같고 교수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랑데부 출연하는데 다들 뭐라고 하시던가요? 교수님들께서 일단 그 출석 인정 신청서를 흔쾌히 다 받아주셨고, 또 가끔씩 그 랑데부 포스터가 길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사진 찍어서 이렇게 장하다고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연극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한국영화 아카데미에 이제 제가 올해 수료를 했는데, 이제 카파 공식 홈페이지에도 이제 우리 배우가 한국영화 아카데미를 나와서 연극으로 데뷔를 합니다 이렇게 축하해주고 그랬습니다. 네. 김아리 배우님 어떻게 인사하시죠? 네, 제가 하리 배우한테 처음 이제 랑데부 출연하면 어떻겠느냐 이제 스케줄 이제 문의했는데 된다라고 하고 제가 알겠다고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하리 씨가 저 하는 거 맞냐고 저 길 가다가 서 있다고 빨리 답변해달라고 하셔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제 처음 출연 제의 드렸을 때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상대 역이 민호라는 걸 들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날은 마침 예술의 전당에서 카라바조 전시회를 보고 혼자 걸어가던 길이었는데요. 영찬 대표님이 연락이 와서 옆모습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셔서 길에 서가지고 막 사진을 선택해서 보냈더니 걷는 모습 사진을 또 보내달라고 하셔서 또 길에서 막 걷는 모습을 찾아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거의 확정일 듯 이렇게 말을 해주셔가지고 거의 확정은 무엇인지,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렇게 길에서 30분을 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결과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기다려봐야 하는 건지 이렇게 여쭤봤더니 가던 길은 일단 계속 가시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기다리다가 연락을 다시 받았는데 그 민호 선배님 얼굴을 딱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극비라고 그렇게 알게 됐는데, 저는 너무 유명한 분이고 저희 세대에서 정말 유명한 그런 아이돌에 계시고 있는 분이니까 되게 당황하고 놀랬지만, 그보다 내가 지금 이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아직 확답을 못 들어서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영 선배님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극을 초연을 2번이나 보시고 하셔서 그런지 대본을 읽기도 전에 딱 출연하시겠다고 확답을 주셔서 제가요? 제가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요? 빠르게 답변을 주셔서 아니 빠른 답변이, 왜냐면은 리딩 전체 상견례 한다고 했는데 그 전날 제가 선배님하고 같이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저한테 대본을 이렇게 딱 건네주시면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다음날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일단 갔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는데 사실 하면서 제가 그동안 저는 브라운관에서밖에 거의 활동을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놓쳤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울 수 있고 좀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가지고 많은 경험이 되고 공부가 많이 되는 시간이어서 처음에는 저희가
선택을 하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결국엔 제 선택이죠. 지금까지 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신 선배님께 너무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감사합니다. 수경 선배님, 요즘 이제 랑데브 홍보 때문에 굉장히 예능 많이 출연해주고 계세요. 이거 보면은 술 사랑이 굉장하시던데, 요번 저희 랑데브 술로 비유하면 어떤 술일까요? 저 술 잘 못해요. 사람들이 다 잘못 아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자리를 즐겨할 뿐이지 술을 엄청나게 잘 마시는 건 아니고요. 랑데브를 술에 비유하자면 저는 일단 한국인 정서에 가장 맞는 소주라고 생각해요. 그 소주가 그날그날 먹을 때마다 기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잖아요. 어떤 날은 달게 느껴졌다가 어떤 날은 쓰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무맛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저는 소주랑 가장 잘 맞지 않나? 인상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소주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짓말인 것 같지만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성훈 선배님이 제 주변의 배우분들 중에 이제 술을 가장 잘 마시는 분인데 본인 인생에 처음으로 대리운전 와이프 신은정 선배님이 대리운전을 하실 정도로 술을 너무 마셔서 힘들으셨다고 하실 정도로 두 분이서 마시면서 저기 이수경 배우는 참고로 양주를 좋아합니다. 네. 박수홍 배우님 저번에 이제 이 작품이 이제 신세계를 뛰어넘는 본인의 대표 작품이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네, 재현 임하면서 똑같은지 궁금합니다. 예. 작년에 인터뷰할 때도 12년 전 영화인데 그거를 넘는 작품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근데 랑데브를 접하면서 우리 요셉 김이 그 대본을 주면서 이건 왜 이렇게 부드럽고 달달한 걸 나한테 줬지?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뭘 알고 있나?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누아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멜랑콜리한 멜로를, 근데 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자고 일주일 만에 하겠다고 했고, 하면서 하는 내내 너무 행복했고, 매 순간 매 공연마다 마지막에는 오열을 했어요. 그 전에도 연습을 하면서 연습하는 날도 매일매일 울어야지가 아니고 그냥 눈물이 그냥 터지더라고요. 그 정도의 작품이었고, 올해도 또 똑같아요. 똑같고, 저도 그런데 이제 요셉 K랑 상의를 한 게 우리는 최대 약점이 초연이다. 초연이 우리한테는 독이다. 지금 그걸 버려야 된다. 그래서 계속 저는 이제 버리고 있는 중이고, 다행히 이제 이수경 배우가 이전에 있던 지들이랑은 전혀 다른 그 패턴의 연기자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전 패턴에 익숙해졌는데, 이제 이수경 배우가 딱 처음에 왔었을 때 너무 그냥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초연에 항상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는 이수경 배우한테 맞춰줘서 그래서 또 다른 작년보다는 또 다른 작품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또 여전히 저는 신세계를 뛰어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랑데브가. 네, 감사합니다. 배우분들 몇 개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 이제 질문이 저기 요청 들어온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네, 저 한국일보 김소연이고요. 김정환 연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실험극 하시는 분이시고 전작 한국에서 하셨을 때 로제타 하셨을 때 왜 이 시점에 한국에서 로제타를 하느냐고 계속 반복해서 질문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평범한 소재의 작품인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환이 돼가지고 이런 작품을 쓰시는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 작품 저는 초반에 못 봤는데 무대 혁신을 굉장히 홍보 문구로 활용하고 있는 작품인데 무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안 해주신 것 같아서 어떻게 무대를 구상하셨는지, 그리고 쓰실 때부터 블랙박스 가변형 극장을 염두에 두고 쓰신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로제타라고 하는 작품과 이 작품에 대해서 차이점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스타일리제이션으로 봤을 때 또는 장르적으로 봤을 때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실험극이라고 생각해서 실험을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제가 다른 사람들 불특정 다수의 관객분들의 마음을 다 알기에는 너무나 큰 것 같아요. 대신 저는 제가 사랑하는 거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저 제가 사랑하는 거를 마음 다해서 해보자. 근데 그때에 다행히도 제가 사랑하는 것을 제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만들 때에 같이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고요. 저희 배우님들만 봐도 그래요. 각자의 백그라운드가 다르고 연령대가 다르고 어떻게 트레이닝을 받았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관객들과 소통을 하는 방식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누구는 배우고 누구는 연극 배우고 누구는 뮤지컬 배우고 누구는 매체 배우고 누구는 가수 출신 배우고라고 하는 그런 장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잘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러면 저는 배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험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오히려 되려 로제타와 이 작품이 닮은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를 품어가는 마음, 누구를 안으려고 하는 중심이 되는 액션이요. 작품을 관통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봤을 때는 to embrace라고 하는 누군가를 끌어안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맥상통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대 같은 경우에는 멀리 뒀어요. 둘의 관계인 것 같아 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미장센으로 보여줄 거야 라고 했을 때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손을 닿을 듯 말 듯 다가가고 처음 손이 마주하는 그 순간 저는 연극이 관람이 아니라 경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이 작품에서는 동력적인 움직임을 많이 나타내고 싶었어요. 서로를 향해서 걸어가는 순간들, 대본에 나와 있지 않은 서로 만나고 전환하며 헤어지며 뒷걸음질 치며 음악이 페이드아웃 되듯이 서로 멀어지는 그 순간들, 그 대사에 품어져 있지 않은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진심으로 배우님들께서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2인극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배우님들의 영혼이 많이 드러나는 무대라고 생각을 해요. 무대 위에 아무런 기댈 수 있는 장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우님들을 다 페어별로 섞기보다 나누자. 우리 연출부 팀과 모두가 다 고생하겠지만 그래도 예술현장 측에도 연습실 3개 열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연습실을 실제로 3개를 구동했습니다. 왜냐면 각자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른데 이것들에 대한 그 독특함과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더 돋보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 모여서 우리가 정해진 동선이니 이게 맞는 것이에요 라고 하기보다는 당신은 이 대사를 어떻게 해석할래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연출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네. 무대 미장센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심이 아닌 트라버스 스테이지라고 그러죠. 런웨이 형식이라고도 하는데 길게 뻗어져 있는 길이에요. 하나의 길, 2.5m 폭에 17m 정도 되는 길이의 무대에서 양쪽 끝에 두 존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하면서 경험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미장센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지 못했던 것은 뭐냐면 무대에 그렇게 커다란 그런 동력적인 구성 외에는 다른 보여줄 수 있는 다른 특수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저 일반적인 무대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그 러닝머신 같은 그런 트레드밀 같은 것들이 들어와 있고요. 네. 그렇죠. 누군가는 이거를 실험극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실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험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될까? 라고 하는 것 물음표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근데 진심이었거든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험이 아니라 그냥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다른 사람들이 안 해본 거를 다만
조금 더 해보는 것들인 것 같아요. 무대에 서는 건데 입증된 건 없는 것 같아요. 매 순간 배우님들도 다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저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겸허하게 이번엔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긴장하는 마음과 여러분 설렘으로 작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단순히 대관이 아니라 극장 감독님들도 극장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많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저도 자율소극장에서 많은 작품을 봤지만 이런 식으로 무대를 처음 써보는 것 같아요. 이제 초연을 보셨던 분들도 이제 극장에 오시면 좀 놀라실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의 끝날 시간이 돼서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YTN 이광현이라고 하는데요. 박성욱 배우님께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초연 기준으로 이제 24년 만에 연극에 복귀하신 건데 최근에 이제 대중문화계에서 콘텐츠 제작 편수가 옛날에 비해서 줄어들면서 이를테면 배우님을 포함해서 좀 인지도가 높은 배우들이 연극 무대로 많이 복귀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단순히 연기력을 확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이런 문학의 생태계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로서 고민이 좀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저는 뭐 7월에 또 드라마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를 선택한 건 아니고 때마침 전 드라마가 또 3월에 끝나서 재연 이제 하자고 왔었을 때 스케줄이 됐어요. 스케줄이 됐고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초연해서 그 행복감을 느꼈기 때문에 초연했을 때도 다행히 그때만 살짝 비워가지고 앞뒤로 다 촬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솔직히 교섭 K 연출이랑 한 얘기가 저한테 이거는 우리한테 보험이다. 한 번 고생하면 이거는 뭐 공연을 재연이 아니고 한 10번까지 가능하니까 그 나이 때 또 60대 때 그런 두 사람 간의 관계 그런 것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누구보다도 초연서부터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뭐 맞습니다. 뭐 그 디즈니 플러스도 뭐가 하나 안 되면 대한민국에서 철수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넷플릭스도 이제 저희한테 아시아에서 50%였었는데 이거를 다 일본 쪽이랑 중국 쪽으로 빼돌리고 있으니까 기존에 이제 매체 배우들이 설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 건 사실인데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그런 거는 느끼지 못한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쪽 공연으로 온 건 아니고 저는 제가 실은 딱 악몽을 두 가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 랑데부 하기 전에 악몽을 두 가지를 꾸는데 군대 다시 가는 거랑 그 연극 무대에 올랐는데 1막이 끝나고 인터미션 사이에 2막을 올라가야 되는데 대사 숙지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제일 싫은 거죠. 그래서 24년 만에 작년에 랑데부가 왔었을 때 대단한 결심이죠. 솔직히 24년 만인데 100분짜리 2인극을 처음 올라가서 혼자 독백 방백을 4분 이상 해서 관객들을 집중시켜야 되고 근데 그런 도전이 너무 좋았어요. 예, 할 거면 세게 하자 해서 도전을 했는데 저한테 이런 행복감을 주리라 저는 무조건 생각하고 있었고 올해도 또 그럴 거고 앞으로도 또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랑데부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면은 이제 바깥에 이제